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덕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임상심리의 이해 부분 중에서 심리평가. 심리평가 뭐 말만 들어도 좀 약간 울렁증이 있지만 별것도 아닙니다. 심리평가 말 그대로 심리검사에 대한 또 심리 상태에 대한 뭐 평가하는 겁니다. 관찰, 전문 지식 뭐 이런 것들을 방법을 토대로 평가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내용 뭐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만 체크하는 게 목적입니다. 항상 여러분도 강의를 들으실 때 합격, 문제, 답 이런 이 목적지가 있어요. 목적지. 이 목적지는 합격이에요. 합격. 이게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 강의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목적지, 합격을 위해서, 합격증. 저는 온전히 강의할 때 이것만 신경 써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쉽고 간결하게 합격의 문제를 알려드릴까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지식을 전달하면요. 이건 저는 직무유기예요. 상담에서 평가란 상담자의 개입할 방식과 개입할 시기와 강도 별표하고요. 개입할 영역감과 전문적인 판단과 함께 판단 별표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 별표 별 3개, 인지적 별 2개, 정서적 별 3개, 사회적 별 4개. 이런 미쳐버려. 이거 아주 그냥 개또라이예요.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 진짜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부하는 데가 많아요. 진짜로. 또 이렇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 많아요. 왜? 잘못된 학습이 몸에 뱄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건요. 헛발질이에요. 이거 성격 버려야 돼요. 확 버리고 답의 목적이 합격인데 뭐하러 지식을 자꾸 쌓으려고 그래요. 합격. 임상적 진단을 명료화 세분화 당연하겠죠. 명료하고 세분화해야겠죠. 인지 능력을 측정해야겠죠. 당연하겠죠. 자아강들을 평가. 이걸 뭘 외워 그냥 다 그런가 보다. 넘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걸 딱 보고 이거 외울 거 많은데 뭘 외워요. 시험에 안 나오면 넘어가야지. 넘기고. 여기도. 뭘 외워요. 시험에 안 나오면 넘어가야지. 다 했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이런 것들이 인내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절 끝났습니다. 2절 임상 장면의 초기 면담입니다. 초기에요. 면담에서 진단, 그래서 환자의 증상을 진단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겠죠. 진단이겠죠. 보통 비구조화된 면접인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구조화된 면담이 뭐냐? 왠지 비구조화되면 나쁜 것 같아요. 느낌이. 구조화가 좋겠다. 근데 구조화는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평상시에 밥을 잘 먹습니까? 예스. 평상시 똥을 잘 쌉니까? 예스. 평상시 잠을 잘 잡니까? 예스. 이런 것들이 구조화예요. 어떤 질문이 정해진 거. 객관식 질문지, 사지선다형 같은 경우. 비구조화된 면담은요. 자유로운 면담이에요. 자유로운 면담. 자유롭게 질문하고 물론 타당도 있게 자유롭게 대답하는 거예요. 요즘 하루 생활이 어떻죠? 뭐 편하게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게 비구조화된 면담이다. 그래서 처음에 진단을 할 때는 비구조화된 면담을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문제를 말장난 하겠죠. 임상적 면담의 종류 중에서 진단 면담은 비구조화 면담보다 구조화된 면담이 더 효용적이다. 그럼 그렇지 뭔가 구조화된 게 좋을 것 같지? 이렇게 해서 이제 낚싯바늘에 걸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웃기지 마라. 우리 교수님이 그래서 구조화보다는 비구조화가 더 좋다고 그래서 비구조화는 자유롭고 편한 질문이고 구조화는 질문지가 정해진 거라 그래서 나는 답을 맞췄지롱 이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접수 면접. 징그럽게 많이 나와요. 접수 면접. 접수 면접은 뭐냐면요. 초기 접수 면접에서 확인할 가장 중요한 정보. 초기 이제 제가 기출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거예요. 치과 가면 바로 치과에 안 들어가요. 옛날에는 치과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이빨 어금니가 아프거든요. 시리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여기서 상담실에서 미리 딱 체크를 해요. 그래서 상담실장님이 어떻게 왔죠? 어디가 아프죠? 오케이 체크해서 선생님한테 보내고 이렇게 사전에 상담실장이 미리 조사하는 것을 접수 면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담 신청과 정식 상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다. 치과에서 상담 실장님이다. 다리 역할하는 절차로서 환자가 도움을 받도록 내원했을 때 내원의 기관에 대한 소개, 환자의 자료, 치료 등에 대한 어떤 사전 면담을 접수 면접이라고 한다. 이해가 다 됐죠? 좋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옵니다. 접수 면접 시에는 내담자의 진단을 체크하여야 한다. 내담자의 진단을 뭘 체크해요? 진단에 대한 사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지. 진단 내용을 체크해야 된다. 진단 내용을 어떻게 체크해? 진단 내용을 의사가 해야지. 그래서 마찬가지로 진단에 대한 내용들은 상담 중기에 본 게임 때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 포인트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초기 면담에서 내담자에 대한 관찰, 말과 표현, 신체 동작, 면담 태도, 용모, 외모 이런 거 다 체크해야겠죠. 또 정서적 반응, 이해력, 소통, 상담에 대한 보통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상담에 대한 내용, 또 상담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은 상담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의 내용들 처음에 환자에 대한 신상 정보, 주호소문 쭉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게 볼 거 없습니다. 접수 면접의 목적, 문제를 확인하고 라포 형성, 친밀감을 형성한 다음에 또 의뢰, 내담자 문제 욕구를 치료자 치료관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데다 의뢰한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접수 면접을 한다. 뭐 여기서 문제를 만들다고 하면 접수 면접의 목적이 아닌 것은 1번 문제 확인, 2번 라포 형성, 3번 의뢰, 4번 지뢰. 그럼 답이 지뢰겠죠. 이렇게 맞히면 되겠습니다. 접수 면접의 내용들, 접수 면접을 위한 기본적인 정보, 호소 문제, 최근 기능 상태, 스트레스 원인, 이런 거 쭉쭉 있다. 답 보면 이 주로 상담에 대한 이 진단, 그 병명에 대한 진단 내용, 처방 이런 거 나오면 이런 것들은 보통 상담 중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골라내면 되겠습니다. 정신상태 검사 면접 잘 해야겠죠? 그래서 잘 하면 되겠다. 다 했습니다. 정신상태 검사 쭉쭉 어쩌고 다 해야겠죠? 볼 거 없습니다. 정신상태에서 주목할 행동 및 심리상태 이것도 읽어보면 이런 것들은 볼 때마다요. 여러분들이 그때 정신상태 검사에서 정신상태를 검사하려면 외모와 외형적 행동에 대한 평가도 봐야 되고 사고 과정 및 언어 행동에 대한 평가도 봐야 되고 기분 및 정서 반응에 대한 평가도 봐야 되고 지적 능력 및 기능 수준에 대한 평가도 봐야 되고 현실 감각에 대한 평가도 봐야 되고 이런 건 상식이에요. 상식.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그렇구나라고 이상한 거 나오면 답이겠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가족 치료의 모델. 가족 치료 동일시, 통찰, 자기 노출, 전이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가족 전체나 몸이 아프면 가족 치료 당연히 같이 가야겠죠. 그런 내용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 그래서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은 뭐예요? 가족이 함께 체계 있게 하는 거예요. 식단도 같이 짜고 또 놀이도 같이 하고 이런 걸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이라고 한다. 누가 만들었다? 민우친이다. 민우친. 이게 답이에요. 구조적 가족 치료 모델을 만든 사람은 누굽니까? 민우친. 민우친. 가족끼리 서로 누누하면서 만들자. 민우친. 가족끼리 누누누 안 하면 미친 거다. 그래서 미치게 가족이 미치면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가족끼리 누누누 해라. 민우친. 그래서 구조적 가족 치료 나오면 민우친.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5점 맞았습니다. 너무 쉽지 않나요? 참 우리 진짜 임담호 강의는 진짜 땡 잡았어요. 이거 얼마나 쉬워요. 구조적 가족 치료. 그렇지. 가족이 함께 구조적으로 해야지. 어떻게 누누누 하면서 누구야? 민우친. 누누누 안 하면 미친. 그렇죠. 민우친. 5점 맞아서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렇게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갔고요. 좋습니다. 또 넘어가고 의사소통 가족치료 모델 뭐 쭉 나오고 좋은 검사 도구. 좋은 검사 도구의 조건은 잘 만들어야겠죠. 대부분이 뭐 신뢰도가 좋고 타당도가 좋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좋은 말하면 다 답입니다.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주인공은 사티어다. 사티어는 영어로 나올 수 있습니다. 사티어다. 사티어가 제안하는 것으로 가족관계의 병리적 측면보다는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둔다. 즉 가족끼리 병리적 병에 대해서 자꾸 어떤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긍정적 라포 형성이나 뭐 웃음 치료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경험적 가족 치료는 사티어가 제안한 것으로서 병리적 측면보다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 말장난하기 좋은 건 이거죠.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티어. 두 번째 문제는요.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의 가족관계의 병리적 측면을 긍정적 측면보다 더 강조하였다. 이렇게 말장난하겠죠. 그래서 말장난만 피해가면 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 가족 치료 모델은 전략적으로 하는 거겠죠.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 뭐 쭉쭉 나오고요. 별거 없습니다. 사회 복귀 시설. 사회 복귀 시설은 많이 했습니다. 뭐 각 과목마다 공통으로 나와요. 사회 복귀 시설, 지역 사회, 흡수, 탈시설화. 탈시설화는 국가 시설에 대해서 탈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사회가 흡수해서 건강하게 치료하는 복귀 시스템을 만들자 이겁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증가한다, 감소한다. 왜? 탈시설하니까 국가에서 정신병동이나 뭐 이런 또 뭐 사회복지 수용 시설 이런 것들을 만들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흡수하자. 그래서 탈시설을 강조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만 시험에 나와요. 이런 내용들이 기출에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이론서에는 이런 내용이 이렇게 길게 설명되어 있구나. 교수님 말대로 이론서는 진짜 볼 거 없구나. 그냥 한번 훑어보면 되겠네. 이게 맥락입니다. 제가 카페에도 항상 이론서는 스키다시입니다. 기출이 중요합니다. 이론서는 볼 거 없습니다. 안 봐도 됩니다. 이제 이해 갈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나는 이론서부터 다 공부하고 기출을 풀고 싶어요. 이론서가 중요하지 않나요? 그거 다 헛발질이에요. 투지 공부식, 옛날 공부식. 여러분, 지금은 공부를 오지게 해야 돼요. 오지게. 공부를 오지게 하자. 야무지게 하자. 오지게 하자. 이 오지가 뭐예요? 5G죠. 5G. 문제 보면 답이 딱 나오고 오케이. 사회복지시설, 지역사회가 흡수한다. 탈시설화. 국가시설의 비용이 적게 된다. 끝. 얼마나 오지게 하는 겁니다. 5G. 누르면 답이 팍팍 올라가는 거. 그런 시대예요. 근데 교수님 나는 이렇게 쉽게 합격하는 건 정말 제 성격상 용서가 안 돼요. 저는 윈도우도 옛날에 도수를 쳐서 1시간 만에 윈도우를 들어가는 게 저는 성취감이 좋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다 분석해서 외우는 게 저는 마음이 편해요. 핸드폰도요. 그래서 스마트폰 안 씁니다. 2G 폴더 딱 열고 하나씩 누르는 거 그런 걸 좋아합니다. MP3 음악은 MP3 다운받아갖고 MP3 딱 여기서 저장해서 목걸이 걸고 여기다 음악 듣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진짜 또라이 아닙니까? 지금은 딱딱 답이 나와야 돼. 뭘 다 읽어요. 그냥 목걸이 걸고 옛날에 MP3 이걸 왜 차요? 오지에 다석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은 이어폰도 길게 안 해요. 딱 무선으로 딱 칩이 나오는 거지. 그런 시대예요. 공부를 왜 1960년대 70년대처럼 하려고 그래요. 그냥 기본서 필요 없어. 답만 보면 돼. 어차피 똑같이 나오는 거. 이렇게 공부하는 거가 이게 완빵입니다. 이런서 공부하면 여러분 알 거야. 진짜 볼 거 없구나. 넘기고 오케이 다 했네. 오케이 끝. 법정 범죄 심리학도 오케이. 법정 심리학 범죄 심리학에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에 나오는 이론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쭉. 어쩌고 저쩌고 나와요. 어쩌고 저쩌고 쭉 나옵니다. 어쩌고 저쩌고 또 쭉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 하나예요. 법. 즉
법에 어긋나고 법에 위반되는 행동에 대한 조치 방법은 법적으로 해야겠죠. 그게 답이에요. 이걸 뭘 공부해. 그냥 그런 갭이다라고 하는데 아이젠크는 범죄 행위와 반사회적 비행은 고전적 조건 형성 결혼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이건 이론이니까 그냥 이론은 그냥 심심할 때 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임상심리사 합격하고 혹시 뭐 어떤 뭐 논문이나 쓸 때 아니면 현장에서 필요할 때 활용하는 거지 그냥 이런 거가 있나보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행동평가 잘하겠죠. 행동평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끝. 볼 거 없습니다. 오케이. 넘어가고요. 행동평가에서 ABC 패러다임. 이거 한 문제 나오죠. ABC 패러다임이다. 이것도 기출에 잘 나왔었습니다. 스키너는 행동평가 행동주의니까요. 조작적 조건 형성.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 또 선행조건, 선행요건. 그래서 비헤비어가 B예요. B. 선행조건 및 선행사건. 이거요. A. 또 결과 C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행동평가의 기본 원리 A, B, C 패러다임이 아닌 것은 1번 행동, 2번 선행조건, 3번 결과, 4번 떡볶이. 그럼 4번 떡볶이가 답이에요. 그래서 A 선행조건이 있고 행동이 나오고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온다. 이게 ABC 패러다임 모델이다. 얼마나 쉬워요. 그래서 선행조건, 행동, 결과가 ABC 패러다임이다. 끝. 나머지 볼 거 없고요. 기능적 평가. 그래서 뭐 기능적 평가는 기능과 관계 얘기했죠. 그래서 뭐 쭉쭉 나오고요. 관찰법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연 관찰법이다. 자연 관찰법은 직접 보는 거예요. 직접 관찰법이다. 그래서 관찰자가 실제 생활 환경에서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하는 거 이게 자연 관찰법이다라고 보고요. 유사 관찰법이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유사. 통제된 관찰법. 관찰은 관찰인데 자연적인 관찰이 아니라 통제된 관찰법 또는 실험적 관찰법이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실험적 관찰법 나오면 실험 나오면 유사 관찰법, 통제 나오면 유사 관찰법. 즉 관찰자에 의해 미리 계획되고 조성된 상황의 전후 관계에 따라서 특정한 환경, 행동 조건을 내담자에게 부각시키는 어떤 모양,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실험실이라든지 또는 놀이방이라든지 또는 병원이라든지 어떤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노는 모습을 보고 관찰해서 하는 것. 이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나오면 시험이 나오면 유사 관찰법 또는 실험적 관찰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하여튼 뭐 놀이방 시험에 나와요. 항상 놀이방 또는 뭐 유치원, 학원, 병원 이런 임의적인 환경을 조성해 놓고 여기서 관찰하는 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사관찰법, 실험관찰법 보시면 됩니다. 참여관찰법은 뭐예요?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관찰 대상을 기록하게. 관찰 기록. 참여를 해야 기록하죠. 그래서 기록이라는 말이 나왔다. 기록 나오면 참여관찰법이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걸 다 읽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내담자의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관찰 대상을 이런 거 나오면 막 머리가 복잡해요. 관찰 나오면 유사관찰법인지 자연관찰법인지 막 헷갈려요. 그럴 때 관찰 기록하게. 기록하게라는 시험 문제 기록하게라는 말이 나오면 뭘 참여를 해야 기록하죠. 그래서 기록하게 나오면 참여관찰법이다. 이 말을 들으려고 여러분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봐봤자 별거 없어요. 책 보면 뭐예요? 글자만 잔뜩 안 돼. 그래서 가급적 책 보지 말라 이거예요. 강의를 들어야 돼요. 강의가 엑기스예요. 왜? 기록하여라는 말이 나오면 참여관찰법이구나. 끝. 5점 맞았어.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제 맘 아시죠? 유사관찰법 같은 맥락입니다. 모의 실험 나오면 유사관찰법.
됐습니다. 뭐 이 정도로 보고요.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성격 유형의 자기 개념 이것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심리 검사에도 나오고 또 심리 상담에도 나오고 심리학 개론에도 나오고 같은 이 겹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많이 했어요. 이거 A형 성격, P가 A형이 아니라 A형 성격과 B형 성격이 있는데 A형 성격은 성취지향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합격을 위해서고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답만 외우고 책임감이 강하고 단기의 쇼부를 보고 이런 뭐 시합하면 이겨야 되고 이런 승부에 강하고 이런 유형의 A형이에요. 그래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이다. 능동적이고 답만 외우고 공격적이다. 진취적이고 경쟁력, 욕구, 분노, 적개심 특징이고 모든 일을 빠르게 완벽하게 이런 것들 이런 스타일을 A형 성격이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다. 뭐 이렇게 보면 됩니다. B형은 늑작지근하다. 수동적이고 방어적이고 교수님 저는 합격하기 싫어요. 그냥 슬슬 그냥 상식을 키울래요.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오 관상동맥 한번 공부해볼까? 인터넷 찾아봐야지 1시간. 뇌혈관 질환. 오 재밌다. 찾아봐요 2시간. 시험은 떨어져도 괜찮아요. 상식을 키우는 건데 뭐야. 당뇨. 오 3시간. 어우 상식이 키워지네. 이런 사람들 B형 성격이요. 차분한 성격 평온하다. 느긋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고 생활하기 때문에 빌처리가 여유롭다. 대처한다. 털털한 사람. A형과 달리 질병의 발병률이 매우 낮다. 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이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C형은 처음에 안 나옵니다. 자기 개념의 구성 요소 쭉쭉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강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 또 3강 때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